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굿모닝 MBA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경기지사직을 유지한 이 지사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경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단체 측은 왜곡된 성역할을 강요했다며 추가 피해 사례를 폭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 개원연설에서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해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이라크에서 입국한 근로자 34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달 새 부산항에 들어온 러시아 선원 39명도 확진되면서 해외 유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새로운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의 대북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이 전문가는 북한과 협상이 타결되면 올가을 아시아 국가의 한 수도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싸운 지 어느덧 6개월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내 지역 감염은 잦아드는 추세지만 해외 유입이 급증하고 있어서 방역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입국한 우리나라 근로자 34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라크 내에서 연일 3,000명씩 확진자가 나오면서 1차로 귀국한 105명 중 3분의 1 정도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라크 카르발라의 국내 4개 건설사와 협력업체에서 파견된 한국인 683명이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외국인 근로자가 확진된 뒤 공사 현장을 긴급 폐쇄하고 모든 직원을 숙소에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현재 이라크 현지에선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중입니다. 이라크가 아마 8만 명 이상의 환자고 매일매일 늘어나는 숫자가 조금 폭은 있는데 3천 명에 가까이. 오늘은 아마 이라크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속속 귀국할 예정이어서 당분간 이라크발 확진자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부산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선박에서도 어제 하루에만 확진자가 19명 나오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러시아 선원이 한 달 새 40명을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해외 유입 확진자 급증세 우려가 커지자 방역당국은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지역 발생 확진자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평균적으로 20명에서 40명대를 오르내렸으나 이번 주에는 나흘 연속 1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어제 대법원 판결로 이른바 정치 족쇄가 풀리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 행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 정치부 오지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오 기자, 이 지사의 약 2년간의 긴 재판이 끝났는데 이 지사는 이제 홀가분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사는 SNS에 숨 쉬는 것조차 감사하다며 가족의 아픔도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 남은 삶 동안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이라는 장문의 글을 남겼습니다. 예. 가족에 대한 애틋함과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드러낸 건데요. 이어 공정한 세상을 위해 앞으로 주어진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국민이 정해주실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네. 이번 판결 관련해서 정치권 반응이 앞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이 당장 이 여당은 한숨을 좀 돌린 것 같고 야당은 또 내심 아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만일 이재명 지사가 경기지사직을 잃었다면 민주당 타격 아마 상당했을 겁니다. 예. 내년 4월 재보선에서 서울과 부산에 이어 경기지사까지 새로 뽑는 상황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되기 때문이죠. 예. 게다가 유력 대선 후보죠. 또 이탈하는 상황이 나오는 것도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최근 이딴 악재로 속을 태웠던 만큼 어제 대법원 판결로 한숨을 돌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반면 내년 재보선을 미니 대선급으로 키우려 했던 통합당 입장에선 어제 선고가 좀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통합당은 어제 사법부가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재명 지사 대권 행보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어제 판결로 이 대권 행보에 탄력이 붙었다. 여권의 대권 구도가 술렁인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 지사는 그동안 전국적 이슈에 굵직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예. 그래서 차기 대선 주자로 입지를 쌓고 있는데요. 올해 가장 관심을 끌었던 건 뭐니 해도 코로나19 대응이었습니다. 예. 지난 3월이었죠.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날 때 한밤중에도 이만희 총회장의 검체를 채취해야 한다며 신속한 방역을 강조했습니다. 예. 그때 상황 한번 보시죠. 네. 저희가 내부는 전부 수색을 했는데 여기 계시지 않은 건 확인이 됐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처음부터 응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좀 요란하게 상황을 만든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시작으로 기본소득 개념을 정치권의 화두로 던졌고요. 최근에는 부동산 문제에도 목소리를 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부터 먼저 토지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 네, 이렇다 보니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공공연하게 이슈가 있는 곳에 이재명이 있다. 이런 말도 돌았는데요. 예. 이 지사의 정책 실험이 성공한다면 이른바 이낙연 대세론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무죄 취지 환송 판결로 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이 드루킹 댓글 조작 연루 의혹 재판에도 이 관심이 집중되는데 이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이제 관심은 말씀하신 대로 자연스럽게 여권의 또 다른 대선 후보인 김 지사의 재판 결과에 쏠리고 있습니다. 예.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김 지사는 오는 20일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예. 법조계에서는 오는 11월쯤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예. 무죄가 나온다면 김 지사 역시 친문의 대표 주자로 이낙연 의원, 이재명 지사와 함께 대권을 향한 각축전을 벌일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사직을 잃게 된다면 여권의 후보 경선은 이낙연, 이재명 이렇게 양강구도로 좁혀질 거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재명 지사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이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이 정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오지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에 새로운 제안을 해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제안을 북한이 받아들인다면 올가을 아시아 국가의 한 수도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미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 담당 국장은 미국의 한 잡지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 북한과의 합의라는 돌파구를 원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 글에서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과 협상이 타결된다면 올가을 3차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장소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차나 비행기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 내 아시아 국가의 한 수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1월 미 대선 전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전을 돕기 위한 10월의 서프라이즈로 북미 정상회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백악관이 김정은 정권이 충분히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전제 아래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핵심 핵 생산 시설과 핵실험 중단 선언의 대가로 미국이 제재 완화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며 다만 보여주기식 회담은 원하지 않는다는 백악관 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번 주장은 3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엇갈린 전망 속에서 나왔습니다. 앞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먼저 있어야 한다며 3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서울시 관계자들을 연이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한석 전 비서실장은 박 전 시장과 마지막 통화에서 산에서 내려오라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중엔 서울시 비서실 관계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한석 전 비서실장에 이어 이틀 연속 소환 조사가 이뤄진 겁니다. 약 한 1시 39분으로 기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찰 진술 다 했으니까요. 이 마지막 통화에서 고 전 실장은 당시 박 전 시장에게 산에서 내려오라는 취지로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약 2시간 후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겼습니다. 경찰은 사망 경위를 밝히는 데 핵심인 통신 내역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망 장소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와 별도로 개통된 2대의 휴대전화가 있다는 사실도 파악해 총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박 전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지난 8일 밤에 열렸다는 이른바 대책회의의 성격도 조사 과정에서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유출됐다는 의혹 등을 제기한 시민단체의 고발 4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고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 지원단체가 피해 사례를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여비서가 오면 마라톤 기록이 더 잘 나온다는 등 왜곡된 성역할 수행을 강요했고 고소 이후 압박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피해자 지원단체가 보도자료를 통해 성희롱 정황을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라며 왜곡된 성역할 수행을 조장해왔다는 겁니다. 시장이 마라톤을 하는데 여성 비서가 오면 기록이 더 잘 나온다며 주말 새벽 출근을 강요했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조하는 역할이자 노동으로 일컫거나 피해를 사소하는 등의 반응이 이어져서 더 이상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장이 운동 후 샤워를 할 때 직접 속옷을 근처에 갖다 주고 벗어둔 운동복과 속옷을 봉투에 담아 시장의 집으로 보내는 일도 비서에게 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속되자 피해자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인사이동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좌절됐고 특히 올해 2월 비서 업무를 다시 봐달라는 요청이 들어오자 인사 담당자에게 피해 사실을 암시했지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8일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에도 서울시 전현직 관계자들이 피해자에게 연락해 압박을 가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위로를 전하면서도 기자회견은 아닌 것 같다고 만류하거나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힘들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피해자 측은 경찰이 서울시청 유층에 있는 자료들을 확보해 진상규명을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수돗물 유충 피해가 시작된 인천에서 어제까지 약 200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경기도 시흥과 화성의 아파트 수돗물에서도 유충이 발견되면서 이 피해 지역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인천 서구의 수돗물에서 깔따구라고 불리는 곤충의 유충이 발견되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어제까지 인천 내에서만 200건에 달하는 신고가 들어왔고 학교에서는 대체급식을 제공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담당자를 처벌해달라는 글이 10,000명 넘는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수장부터 배수지, 가정 수도꼭지까지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충에 대한 DNA 검사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어서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시흥과 화성에서도 관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모두 아파트에서 들어온 신고들인데 해당 지자체들은 아파트와 연결된 배수지 등에 대한 긴급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수돗물 유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유충 발견 지역이 확산되면서 관련 피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네, 어제 오전 서울에서 인도를 침범한 시내버스가 건물을 들이받아 1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 운전기사는 심정지로 의식이 없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버스 한 대가 인도를 가로지르더니 그대로 건물을 들이받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서울 쌍문역 인근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향하던 시내버스가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버스는 근처 승용차 한 대와 추돌한 뒤 연이어 가게 외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하던 버스기사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전자가 의식을 잃으며 이곳까지 돌진한 버스는 인근 가게 외벽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7명과 근처에 있던 승용차 운전자 1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버스가 충돌한 가게 내부에는 다행히 사람이 없어 추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좀 많이 참담했습니다. 이게 다행히 오전 중에 일어난 일이라서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버스기사는 현재 호흡을 되찾았으나 여전히 의식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시점 등 차량 블랙박스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졸업식을 생략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곳이 많았는데요. 루마니아의 한 대학은 거리 두기 졸업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루마니아의 수도 부카레스트의 한 대학에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캠퍼스 내 광장 가득 일정한 간격으로 띄엄띄엄 의자가 놓여 있고 졸업생들은 마스크와 학사모를 쓴 채 자리를 채우고 있군요. 졸업식의 피날레인 학사모 던지기도 거리 두기를 유지한 채 진행됐다는데요. 꽤 생경한 모습이지만 학생들은 이렇게라도 졸업을 기념할 수 있어 기쁘다네요. 시시각각 표정을 바꾸는 자연은 경이로우면서 때론 무섭기도 한데요. 혹시라도 이번 여름 물놀이 계획 있으시다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의 바닷가. 아이 2명이 해변에서 멀리 떨어진 등대 근처에서 놀고 있는데요. 파도의 기세가 심상찮아 보입니다. 아이들은 육지와 연결된 제방을 따라 돌아가려 하지만 아이 키보다 훨씬 큰 파도가 호락호락 놓아주질 않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지만 지혜롭게도 기둥을 꼭 붙들면서 파도가 잠잠해진 틈을 타 한 칸씩 이동합니다. 이들은 다행히 돌아왔지만 이곳에선 수시로 조난 사고가 일어나는 만큼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네요. 그런가 하면 이 남성은 카약을 타던 중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늪지에서 한가로이 카약을 타고 있는 이 남성. 여유도 잠시 갑자기 뭔가가 물살을 가르며 남성을 공격합니다. 녀석의 정체는 바로 악어였는데요. 악어가 카약을 그대로 들이받으면서 그만 전복돼 버렸습니다. 남성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다행히 물속 나무줄기를 짚고 얼른 일어나 더는 공격을 받진 않았다는데요. 대신 카약에 선명히 남은 악어의 흔적을 보니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 같네요. 제헌절인 오늘도 낮더위는 계속됩니다.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춘천의 낮 기온 32도, 청주 31도, 서울과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낮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영서, 충청 내륙, 영남 서부 내륙, 호남에서는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약은 5에서 많게는 7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국지적으로 시간당 30mm 이상 시 세차게 쏟아지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 보이진 않지만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걷히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겠습니다. 중서부 지역에서는 오전에 일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륙 곳곳에서는 갑작스레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질 텐데요. 이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 22.2도, 대구는 18.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0도, 대전과 안동 30도, 창원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서 소나기가 또 지나겠고요. 한편 제주도는 정체전선이 북상을 하면서 오후에 비가 시작돼 밤에는 남해안으로 확대되겠고요. 일요일 새벽에는 남부지방, 아침에는 전국에서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